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강의 그림민법을 우리가 이제 복사해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압축해서 다시 만든 거예요. 시간이 지금 많이 걸려 가지고 치수까지밖에 지금 정리를 못 해 가지고요. 나머지는 정리하면서 그때그때요. 항상 그 뭐죠? 끝까지 가면서 1시간씩 이렇게 해 가지고요. 30분씩 40분씩 해 가지고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법률관계에서 보면 법률관계는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법률관계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지 뭐를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그 등기법이라든가 또는요 기본적으로 민법 총칙이라든가 물권법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보시면 먼저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우리 항상 이 물건이라고 있죠. 물건은 우리가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목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하는 것이고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한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채권자, 채무자는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 가면 위험부담에서 가서 보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거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용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고용계약은 목적물은 없는 거예요. 고용계약은 뭐는 있죠? 목적은 있어요. 목적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목적물이 없는 거예요. 목적물은 뭐죠? 물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물건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물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이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계약을 의미한다.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를 보면 등기 원인행위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원인행위란 말의 뜻이 뭐다? 계약이란 말이니까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되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이전 등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또 어디서 중요하냐? 등기의 추정력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보존 등기의 추정력하고 이전 등기의 추정력을 우리가 공부한단 말이죠. 그때 그 이전 등기의 추정력을 할 때 등기 원인, 그래서 원인행위를 원인사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이전 등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제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법률 관계라는 것은 권리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 관계나 권리 관계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물권법에 보면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권리 변동은 다른 말로 법률 관계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하고 이 실체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실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권리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보면 뭐가 나오죠? 실체 관계에 부합한 등기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권리 관계에 부합하다. 이런 말이죠. 즉 무슨 말이냐? 소유권이 갑에게 있으면 등기도 갑에게 있어야 되는데 즉 소유권이 권리잖아요. 권리가 갑이면 등기도 갑에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등기가 을에게 되어 있다. 그것은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에 가서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알겠죠? 이 내용하고 목적하고 내용하고요. 법률 효과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언제 등기해 줄래? 그러면 대금은 얼마로 할래?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요, 우리는 법률 효과,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말은 어디에서 중요하다고요?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 해석은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대금과 등기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법률사실, 이것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알면 되죠. 법률사실은 뭐해서 법률 요건이 이루고 법률 요건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나온다. 이것은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때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 관계고 인간관계인데요. 이 인간관계가 다른 자격시험에서는 한 번씩 나온 경우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이요. 아직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법률관계는 권리관계죠. 봐봐요.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채권법에서는 그것을 채권이라고 하고요. 권리 의무를 채권에서는 채권 채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다?
이것을 불행한다 말은 의무를 불행한다, 채무를 불행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의무 불행, 채무 불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관계에서는 항상 불행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요. 인간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채무 불행이란 말은 없다. 이 말을 꼭 알아야 돼. 그런데요, 만약에요 호의 동승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여기서 이제 치료비를 내야 되잖아요. 치료비요. 치료비를 내야 되면 여기서 치료비 청구권이라는 청구권이 발생하죠. 이 청구권을 뭐란다?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권리로 되어 있는 것을 무슨 관계를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호의동승으로 사고가 나면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할 수 있어도 채무 불행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이거예요. 지금 보면 이 3번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호의동승은 공짜로 차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의동승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죠. 그러면 치료비를요, 감경할 수 있는가?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짜로 차를 타고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실수로 사고를 냈어. 그래도 나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전부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액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 가지, 채무불이행이 없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법률 관계로 바뀔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호의동승에 의해서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법률 행위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법률 행위에서는 다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법률 행위를 한번 보시면, 법률 행위는 뭐죠? 먼저 첫 번째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는 뭐다?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하나이면 단독이고 두 개이면 계약이고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인데, 자, 지금부터 여기서 보시면 이 지금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를 합동행위인데, 합동행위는 법률행위에 속한다 이 한마디만 알면 돼.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 다음 박스로 해가지고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 딱 하나만 찾으면 돼. 법률행위 아닌 건 뭐가 있죠? 그것은 인간관계예요. 알겠죠? 인간관계가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동행위라고 나오거나 또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나오죠. 그러면 그것은 법률행위다. 이것은 여기에서는 딱 하나가 의미가 있어.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에 속한다. 이것만. 그 다음에 여러분요, 기본적인 것은 강의 못한다고 그러시면 요약 강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다 봐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구별하는 거.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계약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작년에 나왔지만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이게 또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것이 또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요,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구별하는 것. 두 번째는 계약과 단독행위를 구별하는 것. 세 번째는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럼 법률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아닌 것은 뭐다? 인간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란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주죠. 그럼 계약금을 주면은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를 뭐란다?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봐봐요. 채권은 권리라는 말이죠. 권리는 무슨 말의 줄임말이에요? 채권, 채무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채권행위라는 것은 반대는 뭐죠? 반대로 뭐가 있다? 의무가 있죠? 의무, 부담행위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 그럼 뭘 얘기하냐? 이 채권행위가 의무, 부담행위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요,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다 뭐냐? 계약이죠. 이것을 우리는 채권행위죠. 이것을 의무, 부담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것. 지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 부담행위 아닌 것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반대가 뭐냐? 채권행위하고 반대되는 게 다음 편에서 보겠지만, 그것은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처분행위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뭐라고?
이것은 처분행위 이런 말, 처분행위. 그래서 처분행위를 찾아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채권행위는 뭐냐? 계약이다.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타인 소유물, 우리는 나라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도 유효이다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공동 소유에서 가면 뭐가 나오냐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도 그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의무부담행위 아닌 것은 뭘 얘기한다? 계약이 아닌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여기서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권 주면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죠. 그럼 의무부담행위는 뭐라고 했죠?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 각종 계약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중도금 단계에서 중도금을 주죠. 그러면 중도금의 일부 이행이죠. 그런데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니까 계약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잔금을 주죠. 잔금하고 잔금을 주면서 뭐를 받죠? 등기 서류를 받죠. 이렇게 등기 서류를 받는 것을 주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물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물권적 합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물권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등기 서류를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잔금을 받으면서 이제는 이 집이 누구 것이다? 너 것이다. 당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분행위는 무슨 말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다? 채권행위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처분행위는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 형성권이 것은 암기 안 하면 돼. 이 두 가지는 암기하죠.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 그럼 물권은 뭐냐? 이러면 우리가요 물권을 보면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눠지죠. 본권은 또 뭐로 나눠지죠? 소유권하고요 제한 물권으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제한 물권은 뭐가 있어요?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에요. 지상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것을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다.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에서는 딱 하나, 채권 양도만 알면 돼요.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요 작년에 이제 다른 시험에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 처분 권한 없는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왔는데,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대행위 추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무권대행위를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죠? 소급해서 유효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소급해서 뭐가 되는 것이다? 유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요,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무슨 뭐를 얘기해요? 계약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닌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다? 처분행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처분행위는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 두 가지를 암기한다. 물권행위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딱 세 가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이것을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고, 그 다음에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험이요 다음 중에서 의무부담행위 아닌 것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그 다음에 채권양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알겠죠? 그러면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뭐가 된다? 처분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봐요. 이것은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전체적인 그림. 이것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라 이 말이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용태가 뭐냐? 인간의 정신작용이죠. 작용에 따른 태양이죠. 그걸 용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죠. 그러면 이것과 두 개가 비교가 되죠. 사건은 정신작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신작용이 아닌 것,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왔죠. 17회 때. 그래서 정신작용이 아닌 것, 그걸 바로 시간이 경과, 시간. 그래서 우리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취득시효, 소멸시효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 취득시효, 소멸시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용태죠. 용태는 행위하고 내부적 행위가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 선의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도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선의는 법률 사실이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의하고 악의도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
그 다음에 사건도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 그래서 취득시효나 소멸시효 같은 것은 다 사건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적법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비교가 되는데 우리 민법상의 위법은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예요.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를 위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위법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사기, 강박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위법행위가 아닌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적법행위, 그걸 착오죠, 착오. 착오는 위법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사기나 강박의 경우는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적법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어요? 우리 적법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항변권 행사하고 나중에 나와요. 항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유치권 행사죠. 유치권. 이것을 우리는 적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적법에는 의사표시하고 뭐가 있어요? 준법령이 두 가지가 있죠. 준법령이.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저 준법령이가 아닌 것은 이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하니까 시험에 준법령이 아닌 것은 의사표시를 찾아라 이 말이죠. 여기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뭘 찾아라? 준법령을 찾아라. 준법령이 아닌 것은 의사표시를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요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그럼 뭘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아닌 것은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찾으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적법행위에서는 이렇게요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말했죠. 단독하고 계약하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하고요.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을 반드시 비교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먼저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요. 여기 보면 면제, 상계, 추인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이것은 기본적으로 죽었다 깨나도 8가지는 반드시 암기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요. 공유 지분, 합유 지분의 포기. 이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이 단독행위는 어디에 속해요? 법률행위에 속하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법률행위니까. 제한 물권을 포기할 때는 누구한테 포기해요? 전세권을 포기할 때는 설정자에게 포기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여기요 소유권을 포기할 때는 누구 상대방이 없죠. 여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 세 가지는 상대방 없는 것이니까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 없는이고, 상대방이 있는은요 채권자가는 면제, 채무자가는 상계,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철회,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 다음에 해제, 해지, 취소. 이 8가지에다가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가 있고, 상대방 없는 것은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가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우리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죠. 통정의 표시는 적용되지 않고요. 비이진이는 언제나 유효가 되고요. 제3자의 사기는 언제나 취소고요. 작년에 나온 게 이거죠.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가 된다. 알겠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뭐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대리로 하면은 언제나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이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어디에 속한다고만 알고 있으면 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로서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먼저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을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준법률행위가 있잖아요.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만 주로 여러분 시험에는 이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 준법률행위란 말하고 법률적 행위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법률행위하고 법률적 행위는 다른 거예요. 법률적 그 말은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준법률행위는요 어떻게 된다? 법률효과. 법률효과가 법률에 뭐가 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의사의 통기, 관념의 통기죠. 여기 보면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뒤에가 무슨 말이 있으면 최고나 거제란 말이 있으면, 통지나 승인이나 승낙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뭐다? 여기서는 준법률행위. 알죠? 표현행위고, 이것은 도달주의가 적용되고 대리가 허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가 관념통지죠. 채권 양도의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지만 도달주의가 적용되고 대리가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통지는 대리인에 의해서 통지할 수 있다. 이 통지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의사의 통지는 뭐다? 뒤에가 맨 끝에가 채고나 거제란 말이 있으면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관념의 통지인데 특히 여기에 채권 양도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대리가 허용이 되고 도달주의가 적용이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에 아까 말했죠.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뭘 찾으라고 그랬죠?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주로 이거밖에 시험 안 나오니까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1번 채고, 2번 거절, 3번 통지, 4번 승인 그 다음에 5번에 뭐라고 나온다? 해지, 해제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해지 이런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여기 나오는 거 이 글자들을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관념의 통지하고 의사의 통지, 채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의 경우는 도달주의,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보면 우리가 다른 건 다 필요가 없고 여기 보시오요. 여기 채권 양도의 통지에 대한 승낙이죠. 승낙 이것은 관념의 통지죠. 재밌는 말은 뭐냐? 이건 관념의 통지인데 무슨 주의가 적용되고 도달주의가 적용되고 뭐가 인정된다? 대리가 인정된다. 이거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채권 양도 통지 시험이 잘 나오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리권 수여란 말하고 대리권 수여 표시란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다 이 말이죠. 대리권 수여는 3대 원칙이 있죠. 의사표시다, 불요식이다, 비출행이다. 이것이 이번에요 그 행정상과 세무상과 올해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표시고 불요식이고 비출행이다. 자,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요 그것은 알린다, 통지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관념의 통지다 이 말이에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 통지죠. 이것은 관념의 통지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하고는 다른 말이다. 이걸 구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맨 뒤에가 무슨 말이 있으면 채고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것은 의사의 통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이행의 청구라고 돼 있잖아요. 이행의 청구인데 이것은요 의사의 통지예요. 왜 그러느냐? 이행을 청구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것은 독촉한다 이 말이 독촉. 빨리 돈 갚아라 독촉. 독촉한다는 말이 뭐다? 채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행의 청구라고 하는 것은 독촉이고 채고라고 하는 의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이다. 이걸 하나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 기출 문제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하고는 다른 말이다.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다. 이렇게요 서로가 다른 거예요. 이건 관념 통지는 다른 말로 뭐죠? 준법률행위다 이런 말이죠. 준법률행위이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용태죠. 여기 우리가 이제 위법행위 봐봐요. 아까 있었죠.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가 위법행위라고 그랬죠. 항변권하고 유치권은 위법행위 아니고 적법이죠. 위법성 조각사유란 말은 이것은 적법이다 이런 말, 적법행위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드시죠. 사용이익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즉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치권으로 점유하거나 항변권에 기하여 점유하죠. 그럼 그 점유는 적법이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사용이익은 항상 그렇죠.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단독행위하고 이제 계약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 봐봐.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주에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 말은 계약을 묻는 거예요. 계약을. 알겠죠? 말이 비슷하죠? 일방행위, 일방예약이잖아요. 재매매 예약이잖아요. 여기 봐봐. 계약의 해제죠. 그런데 여기는 합의해제죠. 해제 계약이죠. 말이 다르죠? 계약 해제하고 해제 계약하고는 달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유언, 유증하고요. 증여하고. 그다음에 채무 면제죠. 면제. 여기 채무 인수죠. 그래서 이것은 주특권에서 시험이요. 채무 인수라는 게 시험이 났어. 그러니까 만약에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일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은 여기 있는 거 하나를 갖다 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음 주에서 계약이 아닌 것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뭐 유증이 되거나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요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건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이거 나오죠. 상계라든가 상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것은 상계죠. 상계하는 것은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왜요? 그것은 단독행위니까.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러분 채무 면제라든가 면제, 그다음에 유언이나 유증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면제는 유리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요, 단독행위는 조건을 못 붙이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계약에는 뭘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계약에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현상광고죠. 그럼 현상광고는 뭐예요?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잖아요. 유상계약. 현상광고는 계약이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광고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왜? 계약이니까. 계약에는 조건을 붙여. 예약이라든가 합의해지라든가 증여라든가 채무인수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계약이니까. 하지만 이게 단독행위는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상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런데 채무면제나 유언 유증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우리 시험은 채무면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청구권하고 형성권이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어떤 청구권하고 형성권은 여러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리면 돼.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 다음에 형성권은요, 제척기간에 걸려요. 우리는 보통 청구권이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제척기간이 형성권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이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 보통은 의사표시로 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재판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있어. 형성권인데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채권자 취소권이죠.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해야 돼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가족법상 혼인모유라든가 재판상 이혼이라든가 재판상 파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재판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재산법이죠. 우리는 재산법을 공부하잖아요. 보통은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하는데 원칙적으로 형성권은 의사표시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측기한은요, 여기 종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없고요, 소급하지 않고요, 이익을 포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요, 제측기한은 원칙적으로 합의로 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하잖아요. 일방 예약할 때 예약할 때 우리가 몇 시까지 갈게요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10년이요. 무조건 10년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청구권이죠. 등기 청구권 어떻게 하죠? 우리가요,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제측기한은요, 진행한다. 이게 중요해.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제측기한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제측기한은 뭘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청구권이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봐봐요, 여러분요.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서 판결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서 조정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서 화해라든가 또는요 일락이라든가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등기해야 돼. 알겠죠?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등기를 해야 돼. 왜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니까 청구권에 기한 것은 등기를 해야 돼. 그것을 판결하면 이행하라 이행 판결, 확인하는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둘 다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이나 조정이나 화해나 일락조서 모든 것이 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요,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 등기하지 않고 판결 확정 시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만 만약에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그러면 그때는 등기를 해야 돼. 이거 하나만 알면 되죠? 조정이 일어나면. 그래서 우리가 청구권 앞에 분할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형성 판결 등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이 성립하면은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형식은 청구권이나 실질은 형성권인 것, 이게 중요해. 왜 그러느냐? 우리가요,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말을 하면은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해버린다 이 말이죠.
발생경이 소멸. 그런데 여기서요, 뒤에가 보면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다 뭐라고 되어 있죠? 뒤에가 청구권이죠. 청구권을 이것을 말한다. 형식이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 청구권, 분할 청구권, 증감 청구권, 소멸 청구권,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형성권이고, 형성권에 대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판결이라고 하고, 형성판결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고, 어느 경우만 등기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형식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형성권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채권자 취소권이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의사 표시대로 해야 되잖아요, 형성권은요. 그런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재판상으로 행사한다 이 말이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죠.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났지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했다고 해서 알겠죠? 법정시상권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 없다? 없다. 특히 하면요, 디귿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이중 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행사한다? 재판상 행사한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권리 변동이죠. 우리가 권리 변동 보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죠. 그럼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상실되고 을의 소유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갑에게 상실됐다? 건물이 있는데 갑의 소유권만 상실됐다? 그걸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건물 자체가 없어졌다? 우린 것을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요,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됐다? 이전적 승계다. 이전이라는 것은 갑의 건물에 있는 모든 하자를 그대로 을이 승계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요, 건물은 있는데 집 소유자만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체가 병행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상대적 소멸이고,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전적 승계이고, 갑하고 을을 같이 봤을 때는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크게 한번 보시면요, 권리란 말이 무슨 말의 줄임말이죠? 권리 의무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권리 의무의 변동이다. 권리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를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죠. 우리 이것을 법률 관계의 변동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책이 어떻게 쓰는지 간에 관계는 없다. 발생, 변경, 소멸이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원시 취득하고 상계 취득 이 두 가지로 구별하는 거,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절대적 소멸하고 상대적 소멸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건물이 멸실되면 절대적 소멸이고, 건물 자체는 있는데 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뀌죠. 이것을 상대적이다. 이 말을 이해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의 변경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본단 말이죠. 먼저 발생이죠. 자, 한번 볼까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에서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그럼 이 승계 취득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원시 취득은 시효 취득, 선의 취득, 선점, 습득, 발견, 첨부. 여기까지는 우리 민법의 물권법에 나왔어요. 물권법. 우리 물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취득, 시효, 선의 취득, 모종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는 부합, 혼하, 가공이죠.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의 신축. 신축은 법에는 없지만 인정하죠. 그 다음에 여기 환지하고 공영징수죠. 이것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판례에서 인정되는 거 환지하고 공영징수. 환지하고 공영징수. 알겠죠? 이것은 원시취득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새롭게 생기는 거니까 갑이 만약에 을한테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처분해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것도 처음으로 발생하니까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거예요?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승계취득을 묻는 거죠. 두 개가 비교되니까. 승계는 설정적하고 이전하고 두 개가 바꿔지죠. 그럼 이전은요, 특정하고 포괄하고. 여기 봐봐. 매매죠? 매매하고 여기 상속은 뭘까요? 봐. 상속은 뭐죠? 포괄이죠. 이게 그대로 올라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쭉 올라가. 그 다음 여기는요, 어떻게 올라가죠? 매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올라가면 되니까요.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봐. 이게 이제 우리가 족보 보는 거와 똑같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상속은 포괄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죠. 매매는요, 특정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매매나 상속은 포괄이냐 특정이냐 여기만 다를 뿐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보면 둘 다 어디에 속한다? 이전죠. 둘 다 어디에 속한다? 승계취득이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에서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1번 시효취득, 선의취득, 선점, 습득. 그래서 5번은 뭐라 한다? 매매. 이렇게 나오죠. 매매. 매매는 어디에 속한다? 승계취득에 속한다. 상속은 어디에 속한다? 승계취득에 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매매는 특정이고 상속은 포괄이죠. 그런데 둘 다 얘기는 둘 다 똑같아. 이전이면서 승계취득 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 족보를 보듯이 족보를 둘 다 어떻게요? 둘 다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봐야죠. 매매는 특정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고, 그 다음에 상속은 포괄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두 가지가 비교되죠. 두 가지가. 이전하고 설정은 다른 거죠. 그럼 이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주는 거야. 그대로.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는 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전은 갑이 가지고 있는 하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정이라고 보죠. 설정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만 준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준다. 일부만. 알겠죠? 일부만 준다. 일부만 주는 것을 설정이다. 이거는요, 전부 그대로 주는 것을 뭐라 한다? 이전이고, 일부만 주는 것을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소유권 속이에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상권자에게는 뭐만 준다? 사용 수익 권한만 준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처분 권능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사용 수익 권능만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만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봐봐요. 갑의 소유권의 지상권 설정이죠. 이 지상권 설정은 설정적이면서 승계취득이죠.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도 결국은 승계취득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공부할 때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자, 변경은 주체가 변경한 것이 있고 내용의 변경이 있고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작용의 변경을 주로 보시면 되죠. 자,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했어. 그럼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졌죠. 그것을 작용이다. 임차권은 원래 채권인데 대항력이 없어요. 그런데 등기를 하면은 대항력이 있죠. 등기하면은 좋아졌어? 나빠졌어? 좋아졌죠. 그것을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질적하고 양적은 둘 다가 내용의 변경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어서 갑의 건물 봐봐. 이 1층, 2층인데 갑의 건물이요. 갑이요 을한테 전세를 줬어. 전세를 주면 어떻게 돼요? 갑이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의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이면서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시간이 지나서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제 전세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커지죠. 양적으로 늘어났죠. 양적이면서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양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층 건물이 있는데 2층을 중축을 한다. 양쪽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2층이 만약에 멸실된다. 양쪽으로 줄어들었죠. 커지고 줄어들고 이것을 양적이면서 뭐라고 한다? 내용의 변경이다.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작용의 변경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보는 눈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보는 눈을 어떻게 이 표를 볼 것인가. 다음에 소멸은요 얘기했죠. 물건이 멸실된다? 그러면 절대적이고요. 상대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죠.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거죠. 갑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거죠. 갑에서 을로 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소멸이에요. 건물은 있는데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면은 을한테는 발생인데 갑의 입장이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것이다? 소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건물 자체는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건물 자체가 아예 그냥 멸실되고 없어.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멸실되면 어떻게 되죠? 멸실되면 우리 멸실 등기라고 나서 등기부를 폐쇄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법률이 성립 요건하고 효능 요건이죠.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요 이걸 알고 있을 때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먼저 여러분요 계약을 말하죠. 법률행위 성립이죠. 성립하면 성립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 못 갖췄으면 불성립이죠. 그런데 성립했으면 그 다음에 효능 요건을 보는 거예요. 성립하고 나서 효능 요건을 보는 거예요. 효능 요건을 갖추면 유효이고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나 취소라고 그래요. 여기 봐봐요. 여기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효란 말은 일단 법률행위는 뭘 했으나 성립은 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성립은 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그것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충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때 무효란 말은 일단 법률행위는 뭐를 했다는 거예요? 성립은 했다 이런 말이에요. 성립을 전제로 한다 이런 말이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일단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있어야 돼. 당사자와 목적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는 말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까지 있어야 된다 말하고는 다 같은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특별 성립 요건의 요식행위죠. 요식이란 것은 뭐예요?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언의 경우는 5가지 방식, 혼인은 혼인신고라고 하는 방식, 법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를 해야 되고, 어음도 하나의 방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성립 요건을 무슨 얘기를 한다? 요식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요. 만약에 봐봐요. 방식을 갖추지 못한다. 방식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면 특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그러면 안 돼.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뭐가 된다? 불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립하고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불성립하고, 아시겠죠? 뭘 한다? 불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추면 성립이죠. 성립하고 난 다음에 뭘 본다? 효력 발생 요건을 본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성립하지 않고 불성립이다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을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뭐 유효, 무효, 취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일단 성립했다 하고 효력 요건에서 당사자는 권리능력이 있냐 없냐, 의상력이 있냐 없냐,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수리 만취된 자 이 말이죠. 만취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냐 없냐, 있으면 유효,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3가지를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알겠죠? 그럼 여기요 피특정 후견인요. 피특정 후견인은요 이것은 능력자예요. 알겠죠? 피특정 후견인은 능력자라고,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능력자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라도 결하면 그것은 무효가 돼.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냐? 만약에 확정되는데 가능성이 없죠? 그럼 무효. 확정되고 가능한데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가 돼. 그러니까 아무리 적법해도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의사표시는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비진이하고 통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잘 알아요.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여기 비진이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 비진이는 무효가 되지 취소는 안 돼. 취소는 뭐다?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만 취소가 돼. 그럼 여기 차고란 말 봐봐. 차고는 어디서 나온다? 효력이죠. 효력 요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차고는 일단 법률행위가 뭐한 후의 문제이다? 성립한 후의 문제이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불성립이다? 그러면 차고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만약 예를 들었어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 그럼 불성립이죠. 그러니까 불성립이니까 차고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립한 후의 문제. 왜? 차고라고 하는 말은 효력 요건에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상력이 없으면 무효이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이고, 비진이 통정은 무효이고, 차고 사기 강박은 취소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있어요. 특별 봐봐. 특별. 우리가 방금 일반적으로 봤죠. 이제 특별이요. 특별한 것은 뭐가 있죠? 대리권이 존재할까. 그래서 여러분 봐봐. 대리권은 효력 요건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리권은 효력 요건이니까 대리권이 없으면 뭐가 돼요? 무권대리죠. 이런 무권대리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돼. 왜 무효이냐? 특별 효력 요건이니까. 허가.
주무관청 허가란 말은 효력 규정이에요. 그것은 무효가 돼.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기한, 조건하고 기한이죠. 조건하고 기한, 여기서 중요해. 조건하고 기한은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조건의 기한은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성립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나중에 조건을 가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나 기한은 성립 요건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다? 효력 요건에 속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유언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있죠. 이것을 특별 효력 요건이죠.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어. 다음 중에서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목적에서요 적법성이라는 게 시험에 나왔다. 적법성. 또 한 번은요 다른 시험에서는요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이것은 일반적 성립 효력 요건이잖아요. 알겠죠? 우리 지금 특별 효력 요건을 묻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을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봐봐요.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온 게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죠. 농취증이죠. 이 농취증은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예요. 등기할 때. 알죠? 계약할 때 법률행위 뭐죠? 계약이죠. 계약할 때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계약할 때는 농취증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 있어야 된다? 언제? 농취증은 등기할 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농취증이 없어도 법률행위는 효력이 생긴다. 알겠죠?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이죠. 자, 법률의 목적은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요